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I got no time to sleep in tonight. Every night I stay up all night. 울림이 있는 낭독극장. 안녕하세요, 라떼 짱이 그리고 시니어 극단 울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6년 4월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맘때면 늘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봄꽃, 봄소풍, 봄여행. 좋은 데들 다녀오셨나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 외도에 갈 다녀왔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오, 어디 우리 이순자 언니 봄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저기 뭐 봄에 벚꽃도 있고 있지만 임자도라는 곳에 튤립 축제를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예뻤어요. 그래서 다시 축제 시작하는 4월 10일 즈음에 임자도의 봄꽃을 보러 갈 계획에 있습니다. 와, 벌써 놀러 가실 것처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요. 예쁘죠? 네, 아주 진한 핑크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우리 은정 언니도 여행 많이 다니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소문 많죠. 예. 얼마 전에 외도에 다녀왔습니다. 외도 패키지 여행으로 갔는데 외도가 동백꽃이라든가 그쪽인데 동백이 아직은 어느 정도 졌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겨울에 피는 거니까. 생각보다 예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장사도 쪽에 들렀을 때가 오히려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외도를 갔을 때 외도가 너무 이국적이고 아름다웠었는데 그 외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도 없고 좀 허망한 그런 느낌이 들고 오히려 장사도 쪽이 조금 더 많은 손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동백이 주였어서 파릇하게 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꽃도 떨어진 그런 꽃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꽃 여행인데 쓸쓸함을 약간 느끼고 온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맞아요. 요즘 계절이 봄이 제대로 봄답지 않고 여름이 여름답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고 넓은 나라가 아닌데 이 지역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시기마다 또 여행지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달라지다 보니까 요새는 또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많이 궁금들 하네요. 네, 요즘 벚꽃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벚꽃이 많은 곳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 안산천, 화정천 그리고 호수공원, 뭐 강덕공원 이런 곳에 또 만개하잖아요. 너무 예쁘죠. 네, 안산은 진짜 벚꽃 보러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좋은 발 곳이 너무 닿는 많죠. 곳이다. 네. 우리 또 짱이님께서 벚꽃 명소 많이 알고 계신데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강덕공원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원 안에 우리가 안에 들어있고 삥 눌러가지고 벚꽃이 피었는데 맞아요. 벚꽃 우리가 공전 안에 들어와 있는 네. 여신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거기 한번 가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번 또 가보면 좋겠네요. 네, 또 봄소풍 한번 떠나볼까요? 네. 자, 그러면 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낭독극장으로 아빠들의 소꿉놀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짱이님, 아빠들의 소꿉놀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대본을 접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극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의 남녀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빠들의 소꿉놀이는 극단 걸판에서 작가, 연출,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오세영님의 작품인데요. 201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꾸준히 지금까지도 매년 워크샵 작품이나 아니면은 정기 공연 작품으로 많이 활발하게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올해도 대학로에서도 공연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거제 리본플라자에서도 3월에 공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정리해고라는 암담한 현실을 맞닥뜨린 가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약간 코믹하게, 우스꽝스럽게, 또 진지하게, 재치있게 구성해서 관객들한테 공감을 많이 자아낸 작품입니다. 작품 연습하면서 읽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순자 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아들이 40대인데 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며느리 반응은 어떨까? 이러면서 좀 남달리 다른 시선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 몸부림치는 남자들도 너무 불쌍했고, 그거를 모르는 척 해주는 그 부인들도 참 좀 안쓰럽다. 네. 그런 시선으로 접근했던 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또 실감나게 우리 연기 연습 열심히 해주신 우리 양정 언니 어떻게 연습하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정리해고의 문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가정이 한 번쯤은 많이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남편이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퇴직하자마자 퇴직 선고를 받자마자부터 직장을 알아봐서 바로 그러니까 사표 수리되고 보름 후에 바로 직장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못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장을 나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도 그때 직장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1년이나 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저희 신랑이 실직자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 전에 진짜 이야기여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대본을 읽어가지고 정말 실제 체감하면서 느꼈고요. 여기에 나오는 또 내용 중에 아내가 이제 실려갈 위기에 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또 제가 그런 경험, 15층에서 그런 경험을 당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이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대본이길래 그런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아빠들의 소꿉놀이 낭독극 시작합니다. 해가 질 무렵의 저녁 놀이터. 양복 차림의 남자가 힘없이 놀이터로 걸어 들어온다. 고개를 푹 숙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보아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하다. 꾸부정한 이 남자, 그네에 주저앉는다.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난다. 여보! 나 오늘 해고! 고개를 흔들며 그네에 주저앉는다. 그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난다. 여보, 나 오늘 해고당했어! 머리통을 때리며 그네에 주저앉는다. 그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보, 나 오늘 잘렸어! 멋지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는다. 한참을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결연히 일어나 열정적인 독백을 시작한다. 꾸부정이 열심히 말하는 동안 양복 차림의 대머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옆에 있는 그네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본다. 자기 상상에 빠진 꾸부정은 대머리를 눈치채지 못한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도 20년이 넘었구나. 단칸방으로 시작해서 전세를 거쳐서 우리 집을 갖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 비록 평수는 작지만 우리 집이라는 게 중요하지? 애들도 건강하게 잘 컸어.
얼마 안 있으면 큰애는 대학에, 작은애는 고등학교에 가겠지. 이 정도면 우리 잘 산 거야. 그렇지?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 뭐라고? 내가 제일 고생 많았다고? 15년을 변함없이 회사에 다녀주어서 고맙다고? 때론 가기 싫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아이, 당신도 참 부끄럽게. 뭐라고? 이제 나이도 먹고 간도 안 좋아졌을 텐데 생각 같아서는 한 몇 년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아, 이럴 수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여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보. 사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소용없을 겁니다. 네? 아니, 언제부터 거기. 죄송하군요. 들으려 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용없다고. 네, 소용없습니다. 불쌍하게 말하든 호탕하게 말하든 부드럽게 말하든 소용없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부인께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으실 겁니다. 부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휘청거리거나 덜썩 주저앉거나 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부인이 건강하신가요? 아니요, 혈압이 조금. 혈압이라 뒤로 넘어가겠군. 생각해보니까 골다공증도. 뒤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겠군. 얼마 전부터는 심장이 답답하다고. 뒤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다음 호흡 곤란을 일으키겠군. 뭐라고요? 집이 몇 층이죠? 15층인데. 완벽하군요. 회고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선생의 부인은 혈압이 높아져서 뒤로 넘어지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진 다음 심장 이상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킬 겁니다. 놀란 선생은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혈압과 뼈와 심장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우물쭈물하다가 선생님은 119에 전화를 하시겠죠? 119 요원들은 잽싸게 아파트에 도착하지만 선생의 집은 15층입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맨 꼭대기 층에 있군요. 요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1층, 2층, 3층, 4층. 선생의 부인은 점점 호흡이 가빠집니다. 5층, 6층, 7층. 더더욱 가빠집니다. 8층, 9층. 부인의 의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10층, 11층. 선생이 말합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11층, 13층. 선생이 다시 말합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더 참아. 그렇게 14층을 지나고 15층에 도착해 마침내 선생의 집 앞으로 왔을 때 선생의 부인은 이미 안 돼, 여보! 꾸부정 털썩 쓰러진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해고는 해고니까요. 이왕이면 부인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119가 바로 올 수 있는 뒤로 넘어가도 뼈가 부러지지 않을 듯한 그런 장소에서 하시죠. 부드러운 모래라든가 이 놀이터가 딱 이러군요. 대머리 다시 그네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본다. 한참의 정적.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사실 저도 해고자입니다. 동업자, 아니 동반자셨군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고참이시네요. 혹시 선생님 부인께서도 뒤로. 아니요. 뼈가 전혀. 호흡곤란이라든가. 천만에요. 멀쩡합니다. 멀쩡함을 넘어 건강하죠. 김치찌개에다 밥을 2그릇이나 비운 다음 남은 찌개를 밥통에 넣고 비벼 먹으니까요. 대단하군요. 대체 비결이. 간단합니다. 해고됐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럼? 계속 다니는 줄 압니다. 아니 그게 1년 넘게 가능하다고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영특, 기특, 똑똑, 비범이란 말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한마디로 머리가 좋았죠. 꾸부정 대머리의 머리를 한참 쳐다본다. 지금 대머리 주제에 머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셨죠? 그럴 리가. 어쨌든 저 정도의 두뇌라면 충분히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분명한 원칙, 규칙, 법칙만 확립된다면 말이죠. 이 시계도 그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퇴근 시간 6시, 전철 타고 내리면 6시 30분,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아파트 동네까지 오면 6시 50분. 동네에서 아파트까지 오는데 6시 55분. 아파트에서 우리 집까지 오면 딱 7시. 그렇지만 시간을 너무 딱 맞춰오면 이상하니까 적당하게 7시 30분 정도? 마침 지금이 7시 30분이군요. 더 늦으면 어색합니다. 그럼 이만. 대머리 일어나서 가려고 한다. 잠시만요. 저한테도 그 원칙, 규칙, 법칙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딱 보니 보통 사람이시군요. 불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으면 의심합니다. 제발요, 제발 이렇게 빕니다. 우리 집사람이 뒤로 넘어가고 뼈가 부러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사람은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허락하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은 꾸부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대머리. 꾸부정 점점 다리가 저려온다. 다리 저리죠? 조금... 이쯤 되면 좀 봐주지. 저 대머리 진짜 독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럴 리가요. 다리 저리면 꼼지락하세요.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괜찮습니다. 꼼지락하세요. 그럼 조금만 꼼지락을... 꾸부정 슬며시 꼼지락거려 본다. 시간이 꽤 지났군요.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뭔가 부조리합니다. 이럴 때는 회식을 한 것처럼 아예 늦게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죠. 나야, 별일 없지? 부장님이 딱 한 잔만 하시자고 하시네. 당신도 알잖아. 부장님이 회사 일 힘들면 나한테 털어놓는 거. 일찍 갈 테니까 밥은 먼저 먹어. 전화 끊자마자 가방에서 반병 정도 남은 소주를 꺼내 한 모금 마신다. 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오징어 다리를 꺼내 우물우물 씹는다. 술 냄새만 나면 이상하니까요. 자, 그럼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정말이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3단계로 요약 학습을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변화입니다. 변화? 많은 해고자들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대부분 들킵니다. 왜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행동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쉰다든가 소파에 푹 주저앉는다든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있는다든가 밤이 깊도록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다든가 아들한테 사립대 말고 국립대로 가는 건 어떠냐고 한다든가 잠자리에서 등을 돌린 후 웅크리고 잔다든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든가 이런 변화들이 해고를 들키는 가장 큰 이유죠. 그렇군요. 변화되지 않는 것, 일상적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실전 훈련을 해보죠. 이 놀이터가 집이고 제가 부인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선생은 회사 일을 마치고 막 퇴근한 상태입니다. 바깥에서 벨을 눌러보세요. 꾸부정이 멍하니 있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예. 띵동. 당신 왔어? 밥은? 그게 집사람이 대머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겨서.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띵동. 당신 왔어? 밥은? 먹었어. 고생 많았지? 뭡니까? 왜 울죠? 집사람이 손을 잡아주니까 갑자기 미안하고 고생만 시킨 것 같고 젖은 손이 애처롭고. 어허, 이러니까 들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돌부처처럼. 네네. 돌부처. 다시 하겠습니다. 띵동. 당신 왔어? 밥은? 밥! 먹었지, 아주머니! 별일은 없었지? 별일은 무슨 평소랑 똑같았어. 하하하하하. 잠깐, 왜 이렇게 들떠있죠?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월급날입니까? 아니요. 부인 생일인가요?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오바를 합니까? 별일 없었는데 그렇게 오바를 하면서 별일 없었다고 하니까 마치 별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거기까지는 차마. 자, 눈을 감으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반복적인 회사의 하루.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이고 정리해고의 소문이 뒤숭숭하게 들려오고 선생은 그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하루를 버티고 퇴근을 합니다. 지하철이 붐집니다. 버스가 막힙니다.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토덜 걸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당신 왔어? 별일 없었지? 뭐 똑같지 뭐. 나이스. 그겁니다. 하니까 되잖아요. 아, 정말 되네? 환호하는 꾸부정, 대견한 듯 지켜보는 대머리.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당신 왔어? 별일은? 뭐 똑같지 뭐.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대머리. 대머리를 부둥켜 안는 꾸부정. 불이 켜지면 꾸부정이 초조한 듯 그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상하게도 잠옷 차림. 그의 발밑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들. 대머리가 체육복 가방을 들고 놀이터로 들어온다. 그네에 타고 있는 꾸부정을 의식 못한 채 양복 바지와 윗도리를 벗는다. 그 속에 입고 있는 축구 유니폼. 나야, 사내 축구대회가 이제 끝났어. 오늘은 2골밖에 못 넣었어. 부장님은 후보였지 뭐. 밥? 부장님이 같이 먹자고는 했는데. 전 그렇다면 집에서 먹지 뭐.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모래밭에 뒹구며 유니폼을 더럽히는 대머리. 만족한 듯 어깨를 으쓱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꾸부정을 발견하고는 놀란다. 뭡니까?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대머리가 꾸부정을 잡아채어 그네 밑으로 숨는다. 오랜만? 헤어진 지 하루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이라고요? 오랜만은 아니네요. 이 놀이터는 제가 찜했으니까 다른 놀이터에서 시간을 때우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아, 그건 알지만. 대체 40대의 못생긴 남자들이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다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방금 솔직히 이 대머리보다는 내가 더 잘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셨죠? 아, 그럴 리가요. 맙소사. 이 아까운 담배. 이 담배값이면 김밥이 2줄이거늘. 왜 이런 비행을 일삼는 겁니까? 혹시 걸린 겁니까? 세상에, 하루 만에 걸리다니. 시키는 대로 안 했죠? 아, 아닙니다. 배운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라니요? 스승님께 배운 1단계를 계속 되뇌면서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첫째 둘째가 쭈르르 달려오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첫째 놈이 어깨를 주무르고 둘째 놈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세상에, 본인 생일인지도 몰랐나요? 저는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랑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생일밖에 모릅니다. 자식들이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떤 아빠가 목이 안 맵니까? 잠깐, 이상하군요. 선생 말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은 자녀들의 생일을 챙겨줄 때 옵니다. 자녀들의 생일 축하에 감동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운다. 이건 튀는 게 아닌데? 평범한 건데. 조용히 운 게 아니라. 꾸부정 갑자기 바닥에 뒹굴며 통곡한다. 그렇게 울었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울 법한 울음을 생일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가족들은 가정의 뜬금없는 대성통곡에 당황했을 테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망치듯이라. 이런.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안방문을 잠그고 맙소사. 밖에서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다가 하느님.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부인은? 거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더군다나 잠옷 차림? 공원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나온 겁니다. 스승님, 저 어쩌죠? 일반인이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꾸부정 흐느낀다. 대머리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축구 유니폼을 벗는다. 속옷 차림으로 꾸부정에게 축구 유니폼을 건네는 대머리. 회사원인 남자가 씻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하고 나왔다는 것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를 했다면 알리바이가 생기죠. 입으세요. 하지만 스승님도. 저는 심판받다고 하겠습니다. 가방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목에 걸며 이건 다음 달에 쓸 거였는데.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들어가자마자 아버님 사진을 꺼내세요. 꺼내자마자 사진 부여잡고 우세요. 어제 선생님은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과연 스승님은. 이제 뒹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꾸부정 열심히 모래바닥에 몸을 뒹군다. 불이 켜지면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놀이터에 서 있다. 그녀는 양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다. 여보, 솔직히 말 안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잘렸지? 그네 위에 주저앉는다. 다시 벌떡 일어난다. 당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빨리 말해. 잘렸지? 그네 위에 주저앉는다. 다시 벌떡 일어난다. 괜찮아 여보. 딱 보니까 잘렸네. 그치 그치? 힘없이 주저앉는 단발머리.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차분하게 독백을 시작한다. 단발머리가 독백을 하는 동안 파마머리를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온다. 그러고는 옆 그네에 앉아 벼룩신문을 보기 시작한다. 여보, 나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우린 부부야. 부부가 뭔데? 비밀이 없는 게 부부야. 내가 열흘 셀 동안 당신이 끝까지 비밀을 말 안 해준다면 나 집 나갈 거야. 이게 당신의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넷.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그쪽 아저씨한테 잘렸냐고 추궁해도 대답 안 할 거라고요. 오히려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그쪽 아저씨는 위험해질 거예요. 위험해진다고요? 남편 성격이 조금 소심해요. 소심하다라. 열흘 세사마다 바로 집을 뛰쳐나가겠네. 약간 다혈질이기도 하고. 다혈질이라.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네. 조금 고전적인 면도. 고전적이라. 고전적으로다 약국마다 돌면서 수면제를 살 수도 있겠네. 단발머리 비틀거리다 그네에 주저앉는다. 너무 걱정하진 말아요. 뛰쳐나가면 차 보면 되고 옥상 문은 잠가 놓으면 되고 약 먹어도 응급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처는 남겠죠?
돈 없어도 살지만 자존심 없으면 못 사는 게 남자니까. 그럼 이만. 저기 어떻게 그렇게 잘... 우리 아저씨도 잘렸거든요. 그것도 1년째. 그쪽 아저씨가 혹시 뛰쳐 나가셨나요? 전혀. 그럼 혹시 옥상에서 전혀. 혹시 약을? 전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건조하고 재미없고 대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른 척 했거든요. 해고당한 걸. 모르는 척 그게 그렇게 쉽게... 평범한 주부들은 안 돼요. 어느 정도 비범해야만 가능하죠. 늦었네요. 잠시면 우리 아저씨가 이 놀이터로 올 거예요. 항상 여기 머물다가 시간을 맞춰서 퇴근한 척 하거든요. 파마머리 벼룩시장을 챙겨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사모님! 저도 비범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일반 주부가 범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사모님. 저희 남편이 때때로 소심하고 때때로 한심하고 때때로 답답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집이랑 애들이랑 저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약을 사러 돌아다니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집으로 오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한동안의 정적. 제자로 받아주면 가끔 소금, 설탕, 간장 같은 거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맛있는 반찬 하면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럼요. 그쪽 애들이 통닭이나 피자를 시켜주면 우리 애들도 불러서 먹일 수 있고. 그럼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제자님이 그렇게 해주면 나도 제자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서로 나눔으로써 감소된 경제력을 최대한 이겨내는 거예요. 방금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로 받아주겠어요. 단발머리 파마머리에게 큰절을 한다. 스승님. 여보, 퇴근하는 중이지? 미안한데 계란 좀 사다 줘요. 동네 슈퍼 말고 유기농 파는 데로 가서. 그래. 큰 길가에 있는. 고마워요. 우리 아저씨가 놀이터로 오는 시간을 지연시킨 거예요. 수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깊은 뜻이? 그럼 저도 전화할까요? 비싼 거 말고 계란이나 당근처럼 싸면서도 깐깐하게 골라야 하는 걸로. 그래야 남편이 부담이 안 가면서 시간도 벌어지니까. 네. 단발 꾸부정에게 열심히 전화한다. 파마 대견하게 지켜본다. 통화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 두 사람. 상태 체크부터 해보죠. 그쪽 아저씨가 해고당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게 집에 왔을 때만 해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니까요. 뭐 똑같지 뭐 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그게 1단계니까요. 근데 그날이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쪽 아저씨가 한참을 있다가 대성통곡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자 울먹이면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테고. 네, 맞아요.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다가 다음 날 아침에 잠옷 바람으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더니 아버님 사진을 꺼내놓고 울지 않던가요? 맞아요.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님. 분석을 해보니 잘린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네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걸릴까 말까, 말할까 말까, 집에 들어올까 말까를 가장 고민할 때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님이 실력을 발휘할 때인 거예요. 일명 모른 척의 실력을. 모른 척의 실력? 생각해봐요. 남편들이 걸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될까요? 글쎄요. 바로 눈빛이에요. 눈빛? 가장들이 고달프고 괴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건 바로 가족들의 눈빛이에요.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가족들의 애정 어린 눈빛. 그럴 때 가장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앞으로 그 눈빛을 열심히 보내주면 되겠네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그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잖아요.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일을 못 구해서 미안하고 돈을 못 버니까 미안하고 그런 가슴 아픈 상태에서 집어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애정어린 눈빛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애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쪽 아저씨가 왜 대성통곡했는지 알겠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바로 눈빛 돌리기인 거예요. 네, 눈빛 돌리기.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실천에 들어가 봐요. 남편이 퇴근한 척하고 집에 왔어요. 대꾸를 해보세요. 여보, 나 왔어. 별일 없었지? 그렇게 어색하게 눈빛을 돌리면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여보, 나 왔어. 별일 없었지? 그렇게 처음부터 딴 데를 보면서 얘기하면 냉랭해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렵네요. 눈빛을 피하되 의도적이지도 냉정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눈빛을 돌리고 있을 만한 자연스러운 무엇? 자연스러운 무엇이라. 시범을 보여주죠. 역할을 바꿔봐요. 아, 네. 여보, 나왔어. 왔어? 계란 사왔어? 여기. 계란을 빨래가- 받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며 빨래가 다 됐나? 당신 빨리 씻어. 그래. 자, 이제 다 씻었는데. 밥 차려놨어. 당신은? 당신 기다리다 배고파서 먹었어. 아이고 내 정신. 드라마 녹화해놨는데. 당신도 참. 어머머머머.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죠? 네, 남편 입장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고 편하겠어요. 이 1단계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써먹으세요. 요리, 빨래, 드라마. 드라마, 요리, 빨래 같은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요리를 맨 마지막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같이 먹게 되고 같이 먹게 되면 눈이 마주치게 되니까. 역시 스승님. 통닭시키면 우리 애들 불러줘요. 그럼요. 단발이 파마를 껴안는다. 불이 켜지면 꾸부정이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대머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머리가 생일 때 쓰는 고깔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스승님! 오늘 생일이거든요. 오늘 컨셉은 직원들이 해준 생일 파티 컨셉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게 아쉽긴 하지만 좋아 보이는군요. 그럼요. 집사람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집에 갈 때마다 빨래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눈이 안 마주치니까 더더욱 마음이 편안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우연이군요. 네? 아닙니다. 그런 우연이 겹칠 때가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저 이거 이건 스승님 생신 선물입니다. 해고자들끼리는 경조사를 모른 척하는 게 불문율인데. 그건 알지만 스승님의 생신이니까요. 자판기 커피를 서울역에서 영등포 쪽으로 옮기니까 50원이 절약되더라고요. 그걸 2달 동안 모아서 산 겁니다. 대머리 천천히 봉지를 열어본다. 그 안에는 소주 한 병이 들어있다. 한 달치 회식 아이템입니다. 직원들도 챙겨준 적 없었는데 선물. 약속합니다. 한동안 말없이 소주병을 만지작거리는 대머리. 2달이 지났으니 2단계로 들어갈 차례로군요.
그 생각을 하니까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때때로 즐겁지 아니하죠. 선물 받은 소주를 따서 권한다. 일단 한 모금 마시죠. 하지만 이건 스승님의...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특별히 보름치만 마시죠. 오징어 다리 4개를 꺼내서 안주도 사치스럽게 1인당 무려 2개씩. 소주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맛있게 소주를 마시는 두 남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명함? 음, 그럼 양복이나 작업복? 이렇게 물어보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아실현 같은 뻔한 답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어야 가족들 먹여 살리고 집도 사고. 그렇습니다. 돈, 바로 월급이죠. 직장을 다닌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선생이 그 어떤 실수나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는 한 쉽게 의심받지 않습니다. 1단계보다 더 강력한 2단계는 바로 월급입니다. 월급이라. 무슨 수로 월급을? 퇴직금과 저축과 비자금을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3천 정도? 적군요. 당겨 쓰는 바람에 월급은? 200이 조금 적군요. 성과급제인지라. 봅시다. 최취업의 목표를 1년으로 잡았을 때 총 자본 3천에서 하루 용돈 10,000원 곱하기 365 해서 빼면 2,635만 원. 중간중간 부인과 아이들 생일 선물 챙겨주고 가끔 부모님 외식도 시켜드리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친구 만나면 술 한잔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빼면 2,535만 원. 이걸 12달로 나누면 211만 2,500원.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이럴 수가. 이토록 맞아떨어지다니. 아직 감탄은 일러요. 변수를 따져봅시다. 올해 안에 큰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올해 봄에 어머니 금리를 해드리기로. 돈을 더 모아서 내년에 임플란트 해드린다고 하세요. 올해 여름에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돈 더 모아서 내년에 하와이 가자고 하세요. 처제가 연애를 하는데 가을쯤 결혼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둘을 깨지게 만드세요. 겨울에 큰애가 수능을 보는데 그럼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든 재수하게 만드세요. 이럴 수가. 이토록 쉽게 해결되다니. 선생님은 천재예요.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입금하세요. 꾸부정 대머리를 부둥켜 앉는다. 꾸부정 대머리를 부둥켜 앉는다. 암전을 감싸는 작은 멜로디. 불이 켜지면 단발과 파마가 그네에 앉는다. 단발은 통닭을, 파마는 장조림통을 들고 있다. 그들의 발밑에는 반쯤 남은 소주병이 남아있다. 다 먹으면 살찐다고 애들한테 강제로 뺏어온 통닭이에요. 우리 애들 좋아하겠네. 이건 우리 엄마가 보내준 장조림이야. 이 귀한 걸. 미국산일 거야.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두 여자 웃는다. 회식을 보름치나 빠뜨려 놓고 갔네요. 불쌍한 그 입. 남은 보름은 축구 대회로 때우겠지? 모래판에 뒹굴고 있을 그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이번 달엔 월급을 2번이나 입금했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실수로 우리 딸한테 입금한 적도 있어. 두 여자 웃는다. 월급날이니까 당당히 들어오겠네. 오랜만에. 스승님도. 안 좋아도 모르는 척 해줘야지 뭐. 참. 좋은 척 해야지 뭐. 그냥 다 좋은데. 역시 젊구나. 두 여자 웃는다. 이 회식 보름치는 우리가 마시자고. 갯날이었다고 하지 뭐. 갯날이라 잘린 지 1년 넘은 갯날? 난 2년. 두 여자 한참을 웃다가 사이좋게 소주를 나눠 마신다. 그 아저씨들 앞으로 1년 버티기도 간당간당 할 거야. 퇴직금은 한계가 있지. 우리 남편은 아마 땡겨 썼을 텐데. 중간에 큰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알아서 잘라줘. 어머니 금리라든가 제주도 떠나는 가족 여행이라든가 자식들 학자금이라든가 동생 결혼식 같은 거 있잖아.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비슷비슷하겠지 뭐. 정말이지, 스승님은. 대놓고 자르면 의심하니까 자연스러워야 돼. 나 같은 경우는 뉴스를 많이 활용해. 요즘 뉴스에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 등록금에 목숨 끊고, 효도 못해 목숨 끊고, 결혼 못 시켜줘서 목숨 끊고.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호들갑을 떠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저걸 어떡해. 우리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네, 여보. 경제도 어려운데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 맵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겠지.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잖아. 그럼 이러는 거지 뭐. 그거 안 한다고 당장 죽어? 다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금리는 임플란트로, 제주도는 하와이로. 그리고 첫째 너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인서울 가능해. 그냥 재수해. 그리고 동생 결혼식은 으이크. 나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어. 두 여자 배꼽을 잡다가 다시 기분 좋게 마시는 소주. 자기도 빨리 일을 구해야 돼. 그래야죠. 일을 구할 때도 튀지 말아야 해. 집에만 있으니까 깝깝하다. 옆집 아줌마들이 마트에 가서 일을 하니까 돈을 벌어 좋고 심심하지도 않아서 좋지 않느냐. 일도 엄청 편하다더라. 물론 편하진 않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도 마트를 구하면 다행이야. 술집을 돌면서 전병 파는 아줌마들도 있어. 더 심하면 도우미로 나서는 거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일을 도저히 못 구하면 아빠방 같은 데로 가기도 하거든. 알지? 그 남자 도우미 같은.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해서 가족이 유지되니까. 대단하네요. 저로서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 더 지나면 엄두가 날 거야. 뭐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뭐든. 2단계가 바로 그 뭐든이야. 생일 축하해. 선물이야. 고마워요. 꼼꼼히 읽어보면 일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마시자고. 옛날인데. 말없이 소주를 마시는 여자들. 불이 켜지면 꾸부정이 축구 유니폼 차림으로 모래판에 열심히 뒹굴고 있다. 잠시 후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대머리. 그러나 대머리가 아니다. 윤기 흐르는 리젠트 헤어스타일에 삐까번쩍한 양복, 광나는 구두. 그러나 왠지 어색하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스승님, 머리가 가발입니다. 결혼식이라도. 이제 완벽하게 홀로서기를 하셨군요. 스승님 덕분이죠. 덕분에 집사람이 뒤로 자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금리도 가족들 여행도 다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처제는 결혼 상대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아들놈은 갑자기 인서울을 노리겠대요. 4년째도 힘든 놈이. 그건 정말로 완벽한 행운이군요. 예, 그야말로 완벽한. 집사람이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겠군요. 전병을 팔고 있더라고요.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심심하다고 할 만한 일일까요? 전병을 파는 게 심심해서겠죠, 분명. 꾸부정, 좋은 건지 씁쓸한 건지 모를 미묘한 미소를 건네며 그네를 타는 두 남자. 마지막 3단계를 배울 차례로군요. 양주를 꺼낸다. 양주 한잔 하시죠. 양주가 어디서? 졸업 선물입니다. 양주를 받아 마시는 꾸부정.
3단계는 시간입니다. 시간? 대머리 그네에서 일어나 놀이터를 천천히 거닌다. 어릴 때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의사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과학자,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백화점 사장, 옷가게 사장, 슈퍼마켓 사장. 그렇게 소꿉놀이를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나는 더 많이 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시간이 많다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군요. 선생님이 해고된 순간부터 선생님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평범함을 연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늦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출근하는 척 해야 되니까요. 밖에서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먹으니까요. 비싼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동네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극장도 있고 PC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지만 갈 수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요. 아침이 되면 구역 밖으로 나가서 저녁이 될 때까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돈 안 드는 방법을 택해서 시간을 죽여야 됩니다. 시간이 많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취직을 위해서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만 죽어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3단계입니다. 어릴 때는 이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대머리의 어른이 미끄럼틀을 타고 왔으면 웃기잖아요. 어른이니까 이제 가야겠군요. 저도 오늘은 축구대회라고 한지라. 대머리 가발을 벗고 삐까번쩍한 양복을 벗고 그 안에 입혀져 있는 유니폼. 그 상태로 모래바닥에 사정없이 뒹군다. 꾸부정도 말없이 뒹군다. 스승님, 우리 소꿉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릴 때처럼? 우리 같은 중년의 가장에겐 조금은 괴로운 소꿉놀이군요. 그런데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는 왜 한 번도 회사원 역할을 안 했을까요? 시시해서였을까요? 꾸부정 말없이 더욱 열심히 뒹굴고 대머리도 그런 꾸부정을 보며 더더욱 열심히 뒹군다. 잠시 후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그리고 동시에 들려오는 두 남자의 목소리. 나왔어. 별일은 무슨? 뭐 똑같이 뭐. 네, 이렇게 아빠들의 소꿉놀이 낭독을 마무리했습니다. 와! 오늘 연습할 때보다 엄청 잘하셨는데요. 가장 집중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떨렸습니다. 떨리셨어요? 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올해 2026년도에 정말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빠들의 소꿉놀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대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니어 극단 울림의 울림이 있는 낭독극장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만났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